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시장이 또, 중요한 변곡이, 변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시장 대응하기가 오늘, 어제죠. 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시장 대응 전략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그죠?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다른 그죠 중국이든 미국이든 미국의 선물이든 아니면 주변 국가들이든 시장 모습보다 우리 시장이 유독히 많이 밀리고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 이런 정부 발표와 함께 순간 급락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죠. 뭐 사야 되는 기회다. 또는요, 뭐 조심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인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이후에요. 쫙 빠졌다가 거의 숨도 안 쉬고 계속해서 V자 그죠 V자로 전 고점 코로나 이전의 고점까지 돌파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쵸. 근데 지난주니까 며칠이죠? 지난주 8월 10일 날 월요일 날 딱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8월 10일이면 요때죠. 요날부터 딱 말씀을 드렸어. 뭐라고? 8월 10일 요날이죠. 저희 방 분들도 같이 아침에 제가 이걸 뭐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니까 아침에 보고 시장 대응을 하면 좋겠어요. 길게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우리 공부하는 곳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시간 나실 때 보시고 대응하시고 10일날 제가 주봉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월화수 이게 월요일이죠. 월화수 올라갈 때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때 이유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확산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코로나도 뭐 재발할 수도 있고 확산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빌미죠. 빌미. 이제 조정을 보여야 될 때쯤에 돼서 빌미다. 그 초반에 주 초반에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요. 주 말 그리고 요번 주 월요일 날 쉬니까 화, 수, 월 주 초에 눌려줄 때 오히려 겁먹지 말고 담아라라고 말씀드렸어. 그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겁먹지 말고 일단 담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고 요렇게 보시면 돼요. 5일선이요.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외봉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온다고 해도 외봉이야. 그러니까 5일선 위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요번에 내려올 때는요. 5일선 아래에서는 담아도 된다. 어떻게? 겁먹지 말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5일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라? 다시 챙겨라.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라. 왜? 월 말로 가는 기로에 있고요. 이제 점점 월 말로 가고 있고 전고점을 종가상 다시 넘는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5일선 위로 올라갈 때마다 챙겨야 된다. 쌍봉을 주고 요번에 만든 저점을 깨게 되면 그때는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요번에 5일선 아래로 요번 주에 내려올 때는 겁먹지 말고 담아라. 그죠?
근데 어제 막 빠지니까 어때? 그렇게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막 급락하고 종목들이 흘러내리니까 멘붕이죠. 어,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심리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멘붕이 온다고.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오래 공부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돼? 뭐 땡큐를 외치면서 담기 시작하죠. 담기 시작하죠. 대신에 한 방에 담으면 안 돼. 분할로. 그리고 사다가도 뭐 쭉 빠지지 않잖아요. 어제도 보면 오전에 빠졌다가 들어줬다가 또 후반에 빠졌잖아요. 오전에 샀으면 들어줄 때 현금 비중 늘리고 수익 보고 내 그 돈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고. 요 대응을 꼭 해 주셔야 된다. 그죠? 요번에 또 핵심은요.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챙겨야 돼. 현금 비중을. 밑에서 산 거. 그죠? 그러면 챙기고 다시 내려올 때, 요번에 쌍봉 주고 내려올 때는 진짜 백이 어떤 걸 담아야 되느냐. 이제 종목을 압축해야 돼요.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 늘리면 안 돼. 종목도 압축해야 되고, 현금도 어느 정도 빼놓은 상태에서, 요번에 그러니까는 5일선 아래 지금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매매하던 종목들 담아도 돼요. 아니면 평소에 살려고 했던 종목들 담아도 되는데 5일선 위로 시가나 종가가 올라갔어.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서 갈 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하다. 희박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챙겨줘야 됩니다. 5일선 아래에서는 사도 돼요. 근데 올라가면 다시 챙겨줘야 돼.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돼요. 되도록이면 많이. 월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전략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5일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쌍봉이 돼요. 그리고 요번에 내려왔던 저점을 깨게 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돼. 5일선이 파동일 때 추세는 21선이죠. 21선의 방향이 바뀐대. 밑으로 꺾인대. 그러면 캔들 주가는 더 20일 밑으로 훅 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고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디서 무슨 얘기 뭐 이제 사야 되는 기회니 뭐 올라가야 되니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보고 판단하세요. 뭐든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매매를 해야 돼. 그쵸?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잘 보지 않죠? 근데 우리 요즘에 저희 방에서는 훈련하고 있잖아요. 월봉도 잘 안 봐. 그쵸? 월봉도 잘 안 보고 주봉도 잘 안 보죠. 일봉, 주봉도 보고요. 월봉도 보고 이 훈련을 많이 했죠.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연봉도 보자. 연봉 많이 보죠. 연봉 봤으면요. 대박이야. 올해는. 사실은요. 연봉 봤으면 대박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보세요. 요 코로나 때, 요때 확 빠졌을 때요. 그때 우리 연봉 보고, 이제 저점 잡혔어. 변동성 베팅법으로 이제 매매해도 됩니다. 매수해도 됩니다. 했던 데가 이 자리예요. 딴 거 없어요. 볼린저 밴드만 공부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볼린저 밴드 터치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면 매수 찬스. 근데 그렇게 막 급락하고 있을 때는 막상 들이대기가 무섭지. 그쵸? 그런데 어느덧 어디까지 왔냐면요. 상한선이 내려오고 있죠. 반대로 상한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는 어디에요? 거기는 저항. 그런데 여기 언제 갔어요? 상한선 터치가 나왔죠. 언제 갔어요? 요번 올해 최고점이 어디 있는지 보면 되지. 어디에요? 목요일. 월, 화, 수 올라갈 때 현금 비중 높여라 했던 그죠. 목요일날. 딴 거 없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본 거예요. 이제 내려오고 있는 연봉에서 내려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근처까지 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늘려라. 그리고 터치를 딱 하더니 이제 눌러주고 있어. 이겁니다. 밑에서 사고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위에 팔고. 그러면 얘가 연봉이야. 지금이요. 8월 달이에요. 이제 다음 달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죠. 4개월은요. 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요번에 만든 목요일 날의 고점을 일시적으로 넘길 수는 있으나, 넘길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결론이지. 그죠?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돼요? 앞으로 4개월 동안? 내년이 되면서 캔들이 바뀌면 요 볼린저의 모습도 바뀝니다. 바뀌어요. 일단 중심선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한선이 올라가는 각도가 더 세죠. 더 세잖아. 지금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하한선과 중심선의 간격이 좁아지겠지. 뭐 굳이 그리자 그러면 중심선이 12개 전이니까 볼까요? 12개 전이니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 11, 12. 얘가 올라가니까. 그죠? 여기보다는 높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 근데 얘는 각도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좁아지게 수축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 중심선과 하한선의 요 간격하고 똑같은 게 상한선과 중심선의 간격이어야 돼. 그럼 요거하고 똑같이 하려면 상한선도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수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쉽게 말해서 내년에도.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거를 못 넘는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못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걸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장중에. 그러니까는 연중이겠지. 연봉이니까 넘기려 그러면요. 큰 모멘텀을 가지고 큰 거래량과 함께 얘를 세게 밀어붙여야 돼. 세게 밀어붙일 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요. 종가상은 내려와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적으로 꼬리라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종가상은 내려오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밑으로 내려와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위로 올라갈 때는 막힌다. 자꾸 누르려고 하는 힘이 크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누르려고 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부터 막 작살을 나냐? 이렇게 죽냐 또 내려가도요. 또 내려간다가 해도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내려가면 또 여기 온다. 그죠? 여기 근처 온다 그러면 또 매수 찬스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움직이겠어? 라는 생각이 일단 들겠고, 그죠? 그 이후에는 몰라요. 그 이후에는 모른다. 그런데 일단 요번 연도 9, 10, 11, 12 거기는 여기를 그죠? 요번에 만든 고점, 목요일 날의 고점을 뭐 일시적으로 넘길 수는 있겠으나 연말에 종가상으로는 그 밑에 내려와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시장이 여기서 뭐 더 날아간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일단 당장에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내년엔 달라집니다. 내년엔 달라져. 근데 올해는 그렇다. 올해는 그렇다. 코스피야, 코스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놀 수는 없잖아. 상한선과 멀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멀어질 때 매수. 다시 올라가요. 올라갈 땐 가까워질수록 매도. 요거를 병행해야 됩니다. 사가지고 그냥 쭉 가져가?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올해는. 그랬다가는 좀 힘들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갇혀있고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다시 테마주들이 성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숨도 안 쉬고 왔어. 그런데 딱 걸려야 되는 저항권에 딱 걸리고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그런데 아직은 기회는 있다 그랬어. 어떻게요? 요번에 5일선이 외봉이라 일봉상에서 5일선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걸 넘어간다는 거는 일단은 생각을 하지 말고 5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런데 두 가지죠. 어떻게? 외봉인데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20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지금 이렇게 5일선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요 밑에 주가가 있고요.
20일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전권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5일선이 깨져. 그죠? 그래서 5일선이 꺾이면서 요번에 만든 저점을 깨면 추세가 하락. 그러면 20일이 꺾여. 그럼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요 패턴이 있고요. 21선 위에서 5일선이 이렇게 해서 데드 크로스가 나요. 아예 주가가 20일을 깨고 막 캔들이 내려가. 그래도 5일선 위로 한 번은 올라간. 그때 보통은 21선 전후까지 반등을 줍니다. 그죠? 그랬다가 5일선이 딱 깨진다. 그죠? 요번에도 20일 밑으로 내려가도 내려갈 때는 매수해요. 분할로.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5일선 위로 올라와서 그지? 5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 요때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확 늘리셔야 된다. 근데 20일 위에서 올라올지 20일 밑으로 5일선이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올지는 그건 나도 모른다. 아시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을 확실하게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주가가 움직이는 순서고 원리잖아요. 지난 코로나 때도 똑같아요. 요때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도 쳐져 있는 게 이거요. 뭐냐? 5일선이 20가 골든 크로스선이 났으니까 여기가 외봉이죠. 그럼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5와 20이 대드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20일 넘어서예요. 이때 월 말로 들어가면서 20일이 깨지면요. 일단은 조심이야. 조심인데 괜찮아. 5일선이 외봉으로 빠진 거니까 다시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가요. 요때가 마지막 팔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 안 맞을 수 있어요. 쌍봉이 돼버리잖아요. 요렇게. 그쵸? 요거는 나온다는 거 최소한에. 그쵸? 응. 그러니까 요번에 20일 위에서 5일선 위로 올라가든 20 밑으로 5일과 20이 데드 난 다음에 5일선 위로 올라가든 올라갈 때 대응을 잘 해줘야 된다. 근데 5일선 밑에 있을 때는요.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 돼요. 종가가 낮을 때마다 사든 또는요.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게 뭐 변동성 베팅법을 우리가 하든 그거는 밑에서는 사도 되지만 5일선 위로 21선 위에서건 아래에서건 5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전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확보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꼭 요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연봉 우리가 보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거 우리 그냥 우리 방 공부하면서 요거 보면서 대응을 하잖아요. 볼린저 밴드 하나 갖고도 얼마든지 요렇게요. 여기 보세요. 요 당시 한번 볼까요? 요 당시로 가보자고. 이 당시로 가면요. 자, 볼린저 밴드가 확산합니다. 그죠? 확산하는데 상한선, 그러니까 상한선과 중심선이 올라가야 돼, 무조건. 상한선은 무조건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요. 중심선이 올라가고 있어야 추세가 일단 올라가는 거야. 단기적인. 그죠? 얘네가 확산하고 있는데 음봉으로 눌러준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고, 하한선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상한선과 중심선이 올라가면, 하한선도 올라가더라도 눌러주면 다시 반등이 줍니다. 중요한 건 상한선이 일단 올라가야 돼. 여기 보세요. 하한선 올라가죠? 상관없어요. 중심선 당연히 올라가고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렇게 눌러줘도요. 사도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한선 있는 데까지 갈 거예요.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어야 돼. 그죠? 최근에 우리 뭐 했던 YB 앱 같은 거 봐봐요. 요거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YB 앱 같은 경우에 지금 연봉대점 일봉상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때 제가 그럼 뜬금없었지. 우리가 공부하는 기술적인 걸로는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되는 거였어. 어떻게요? 21선 60일 위에서 20일이 외봉이다. 외봉. 그죠? 20일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다가 20일 위로 올라갔어요. 고점이 낮아졌죠. 그리고 5와 20이 골드 났죠. 여기 보시면 5와 20이 골드 났어. 그 밑에서 사라. 올라가서 팔았어.
팔았는데 어떻게 돼? 5일선이 깨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쌍봉이잖아요. 요저점이 깨지니까 추세 하락 전환이죠. 근데 이날부터 얘기했어요. 이날부터. 오히려 반대로. 이날부터 60이 딱 깨진 날부터 나는 내려갈 때마다 모아서 살 겁니다. 그죠? 그 대신에 길게 두고. 왜? 60과 240은 골든하고 외봉이에요. 그러니까 60 밑으로 깨지면은 60 밑에서는 사도 돼. 왜 60일 위로 올라갈 거거든. 그런데 이놈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 파는 적이 없어. 그러면 여기는 고점이 아니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마다 사두면 60일선이니까 거래일로 60일. 3개월. 그죠? 3개월 안에는 제가 간다. 저 위로 60일선 위로 갈 거고 세게 가게 되면 정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을 봤을 때. 그래서 모아 간다라고 했던 거고요. 최소한보다 요번에 60일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가든 뭐하든 최소한 60일은 가. 그러니까 60일과 멀어질 때마다 사두는 건요 괜찮아요. 240가 가까워질 때마다 사는 건 괜찮아요. 이유였죠. 근데 그 근거가 뭐였어? 근거가요? 요거 한번 볼까요? 그 근거가 이거였죠. 월봉이었잖아. 월봉. 똑같아요. 볼린저 밴드만 본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 올라가고요. 중심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음봉으로 내려와요. 괜찮아요. 상한선까지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확산하네요. 그러면 또 음봉 내려오면 또 괜찮아요. 상한선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에 음봉도 이겼고 캔들 매매로. 또 상한선 갈 거예요. 근데 가는 척하다 또 음봉 나왔네. 괜찮아요. 상한선 올라가고 있잖아. 음봉 나오는데도. 그쵸? 그러면 또 캔들이 바뀌면 상한선이 더 올라갈 거라고. 그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아직도 멀었지. 거기다가 하한선이 올라가다가 밑으로 벌어지니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정고점도 넘길 수도 있다가 되겠죠. 코로나가 여기서 좀 더 확산되고 뭐 학교에서도 걸리고 애들이 집에서 그죠? 공부를 하게 되고 더 갈 수도 있겠지. 언택트 관련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 찰나니까. 딴 거 없어. 이게 눌러줄 때 사두면 된다. 기술적으로는 60일 중심선까지 갔다가 확 들어주잖아요. 상한선 보고 하는 거였어요. 볼린저 밴드 보고. 그죠? 연봉 보면 되죠. 수축했다가 이제 확산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넘어갈 수도 있죠. 얘가 내려가고 있는 한 중심선을 위로 올라가고 있고 나쁘지 않다. 그지? 근데 뭐 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볼린저 밴드를 꼭 보자. 근데 연봉을 봤더니 지금 저항이다. 저항 맞고 눌리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을 때도 지지받고 올라온 거야. 뭐해?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얘 방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요. 볼린저 밴드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 달라. 유튜브에 저희 채널에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활용하는 거. 우리만 쓰는 방법이죠. 상한선이 내려올 때는 절대 도전하지 말아라. 하한선이 올라가. 그죠? 하한선이 올라갈 때는요. 내려오면 땡큐야. 땡큐예요. 그냥 받으면 돼. 종목도 마찬가지고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주봉, 월봉, 연봉 다 마찬가지. 근데 연봉에서 저항권이래.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봉에서는 뭐예요? 외봉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줄 거야. 거기다가 주봉에서 보면 아직 첫 음봉이야. 그러니까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음봉이 몇 개가 더 나올지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주게 되면 그때는 주봉상에서도 주봉도 3개선이 다 올라가니까 상한선 가면 팔고요. 5일선 오면 사고요. 10일 중심 오면 더 사고요. 내려오면 사는 건 괜찮아요. 아까 연봉에서 요 내려오는 상한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괜찮아. 왜? 주봉도 5일선이 외봉이기 때문에요.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멀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요거를 주봉에서 요렇게 하죠. 그럼 쌍봉 나오지. 그러면 2달 지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2달 지나가요. 9월 지나고 10월 지나버려.
그러면요 월봉 보자고. 월봉에서는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가거나 음봉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죠? 다음 달 9월 달 음봉 나오고 5일선 6일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다음 달에 10월 달에 5일선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 5일선까지 반등 주고 12월 달에 뭐 5일선 위로 올라오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도 괜찮다고. 올해는 요번에 목요일날 만든 이 고점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 그 밑에서 어떻게 그냥 쭉 죽는 게 아니라 들락달락 주봉에서 패턴 만들고, 그 전에 이제 월봉에서 패턴 만드는 사이에 주봉에서 또 쌍봉 패턴 만들 거고요. 그 전에 일봉에서 지금 패턴 만들 거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쵸? 여전히. 그러나 뚫고 올라간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 생각은 이제는 조금은 접어 두셔야 됩니다.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야 그러면 요번에 5일선 위로 올라갔을 땐 뭘 해보면 되겠네가 답이 나오죠. 제가 뭐 여기서 대놓고 뭘 해라 저래라, 저는 뭐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 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렇다고 신나게 계속 빠지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대응의 장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업종별로 또는 테마별로 활발하게 움직이되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들락달락하면서 하방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신 게 맞지, 올해는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피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을 보면요 20일도 깨고 있어요. 내일 정도 되면 5일선과 20일 데드크로스까지 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20일까지 반등은 줄 수 있다예요.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도 5일선 위로는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서요 시초가가 5일선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쌍봉을 이미 다 준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코스닥은 20일. 더 올라오면 좋긴 하겠지만 20일 전후에 오게 되면 현금 비중을 좀 확 늘리시는 게 좋겠다. 이해가 되죠?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내일이라도, 오늘이죠. 그러니까 좀 지금 5시가 다 돼가는데 새벽에 몇 시간 후에 장이 열리면 반등을 주게 되면요. 뭐 오늘이라도 팔아야 돼. 비중을 늘려놔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쵸? 자, 그러면 주봉 볼게요. 주봉 캔들로 첫 음봉 외봉이에요. 5일 이평선으로도 5일선 첫 이탈. 그죠? 근데 상한선이 뚜껑 덮고 내려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열어두시고 올라갈 때마다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양봉은 하나 줄 겁니다. 다음 주가 됐건 뭐 더 빠지다가 그 다음 주가 됐건 몇 번의 음봉이 나오든 양봉은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요. 첫 음봉이에요. 잘 가다가, 그죠? 볼린저 밴드도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 내려오면요. 상한선 중심선이 올라가고, 하한선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올라와도 상관없는데, 땡큐죠. 근데 얘도 보시면, 요거까지 공부해 볼게. 20일 밑으로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요. 겁먹지 마라. 20일까지 5일선 위로 반등. 여기가 파는 자리였잖아. 근데 파동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공부했던 20과 5일이 데드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1파 하락파야. 1파 하락파. 그리고 5일선 여기 반등을 줬죠. 이게 2차 반등파. 그 다음에 전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또 깨졌죠. 반등 줬지만 요게 3차 하락파. 그리고 또 반등을 주죠. 요게 4차 반등파. 그리고 또 전저점이 깨지면서 요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5차 하락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1단, 2단, 3단 하락을 다 마무리 지었으니까 세게 올라온 거예요. 3단 하락, 3단 하락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지? 다 파동을 주고 올라왔다. 올라올 때는요, 뭐예요? 요 반등 줬던 요 고점, 뭔지 모르지만 저항 맞고 밀린 거예요. 전저점 깨면서. 여기 반등 줬던 요 고점, 뭔지 모르지만 저항 맞고 밀린 거예요. 그죠? 여기도 내려왔다가 여기 반등 줬던 요 고점, 여기 전부 저항인 거야. 그러니까 월봉 정도 되면 캔들로 이렇게 양봉으로 들어줬던 자리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저항이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나?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 맨 마지막에 요 들어줬던 요 고점. 여기는 돌파가 됐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들었던 요 고점. 여기도 돌파가 됐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들었던 요 고점. 여기가 지금 저항 맞은 거예요. 여기까지 단숨에 올라왔고요. 거기에 저항 맞고 내려온 거다. 이평선으로 외봉을 노렸죠. 5와22 골드 났어요. 요 밑으로 내려서 5일선 아래 20일에 최대한 가깝게 여기는 또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월봉으로도 끝난 것도 아니요. 쉽게 말해서. 그러나 이제 연봉을 딱 보자고. 연봉에서 볼린저 밴드를 딱 봤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평선을 보자고요. 까만색 선 20일, 5일이 골든 크로스. 여기 골든 크로스 여기 난 거예요. 그러면 5일선 아래에서 살아. 20일에 최대한 가깝게. 이격이 좁으니까 20일 밑으로 캔들은 갈 수도 있다. 그죠? 5일씩 골드, 요 5일선 밑에 20일에 최대한 가깝게. 20일 밑으로도 갈 수 있다. 그죠? 사면 어디로 올라간다? 5일선 위로 다시 올라간다. 그냥 올라갔어. 지금. 근데 요것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요. 하한선이 싹 들었죠. 코로나 때 그때까지 거기서 내려온 거야. 그리고 들어줬어요. 근데 상한선은 올라가고 있는데 하한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한선이 저항이에요. 근데 얘가 뚫어 올리려면요. 여기 상한선을 뚫어 올리려면 어떻게 돼? 뚫어 올렸을 때 하한선이 계속 쫓아오면 안 돼. 얘가 밑으로 벌어져줘야 얘가 확산 주면서 확 세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 하한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로 탁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저항이다. 그 지금 요번 올해의 요 고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때린 게 언제냐? 요번에 목요일날. 똑같아. 목요일날 고점을 탁 때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눌려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올라가도 요번에 만든 고점을 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데 돌파하게 되거나 하려고 시도하거나 할 때 어떻게 된다? 연봉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밑으로 벌어져줘야 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답 나왔죠? 뭐 갖고? 볼린저 밴드 하나 갖고. 그러나 계속 수축이었어요. 크게 보면. 그죠? 얘가 수축 다음에 벌어지면서 확산하면요. 한번 제대로 크게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올해는 요게 쉽지가 않다. 내년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른다. 수축이 이 상한선이 꺾여 내년에 예를 들어서 꺾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한선 올라오고 수축 들어오죠. 수축했다가 확산할 때 그냥 빵 터져버리면 그게 내년은 좀 힘들 것 같고 내후년 정도에는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래로든 위로든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갖고 뭐 국제 정세라든가 아니면 시장 돌아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런 모습이구나. 크게 봤을 때 연봉으로. 근데 그냥 막 죽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첫운봉이에요. 이평선으로 내려와도 또 들어줘. 그쵸? 주봉도요. 괜찮아. 첫운봉이고요. 이평선으로 내려와도 요 위로 또 주봉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봉도 뭐예요? 주봉 그게 20일도 외봉이기 때문에 20일 위로도 또 한 번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5일선 위로 올라가거나 20일 근처 오면은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고요. 좀 더 빠지면 밑에서 또 사도 된다는 얘기죠. 연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거리가 멀어지면 사도 돼. 왜 또? 20일 위로 또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20과 60이 이격이 크지가 않으니까 20일이 60일 밑으로 내려왔다가 20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캔들이. 그러면 60일 전후가 또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밑에 내려오면 사도 돼. 요번에 올라갈 때 현금 비중 확 늘려놨다가 여기 오면 사면 된다. 그래서 여기 오면 팔면 되고요. 개념은 이렇죠. 그러면 얘도 지수 관련한 뭐를 할 때는 뭐 파생이 됐든 뭐가 됐든 요거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죠.
눌러준다고 막 사갖고 위로 반등 주고 올라갈 때, 와, 이제 다시 가는구나. 그죠? 뭐, 신용도 털고, 뭐도 털고, 이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혔어.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래. 근데 코스피는 꽉 막혔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지만, 요 전고점 위로 올라가고,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할 때, 연봉에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밑으로 벌어주지 않으면 얘도 또 막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내년은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나 월봉 외봉이고요, 주봉 외봉이고, 일봉 외봉이라 그때마다 눌려줄 때마다는 매수를 해도 된다. 이해가 되시죠? 종목도 그렇게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 당장에 눌러줬다가 세게 올라갈 놈들은 딴 거 없어요. 월봉은 당연히 상한선이 올라가. 월봉의 상한선과 중심선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놈이 눌러주는 게 1순위. 그건 기본. 그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벌어주는 놈이면 더 좋아요. 더 좋아. 근데 하한선이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는 놈이어야 된다. 5일선 밑으로 내려와도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는 놈이어야 얘가 세게 갑니다. 그죠? 앞편에, 유튜브에도 앞편에 올려놨잖아. 그 다음에요,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주봉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얘는 지금 꺾여 내려오죠. 얘가 올라가는 놈이 상한선 있는 데까지 강하게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반등을 줘도 세게 줄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종목들이 주봉까지 딱 오면은 갈라질 거야. 우리 방 샘플 매매하는, 그죠? 종목들 중에서도 일단 월봉이 상한선이 꺾여 내려와. 이건 다 빼버려야 돼. 반등 시 무조건 포트에서 지워야 돼요. 그죠? 근데 상한선 올라가, 중심선도 올라가. 그런 놈들 중에서도 주봉이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압축하는 게 더 좋다. 상한선이 꺾여서 내려오는 놈보다. 상한선이 꺾여 내려온다고 못 가는 건 아니지만요, 5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 비중을 줄여버리시고, 아니면 아예 털어내버리시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수익이 나겠지 당연히. 5일선 밑에 샀으면 5일선 위로 올라가서 파는 거니까요. 밑에서는 분할로 사고 올라가면 챙기셔야 돼. 챙겨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는 놈들이 눌러주는 거, 그쪽으로 종목을 압축하시는 게 훨씬 더, 다시 내려올 때 사더라도, 그죠? 그쪽으로 압축을, 종목을 하나하나 커트해 나가면서 포트를 압축하고 정리해 나가야 되겠지.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다. 볼린저 밴드 보세요. 상한선 올라가는 거 주봉에서 그런 놈들 위주로 남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 요번에 반등을 줄 때는요, 만약에 어제의 저점일 수도 있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반등을 줘, 5일선 위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반등을 줄 때는 어떻게, 하락폭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가야 돼요. 그건 뭔 얘기냐, 주가가 어떤 거든 이렇게 급락을 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급락을 줬는데 어떻게 하락폭의 절반도 못 가고 찔끔 올라오더니, 그죠? 찔끔 올라오더니 왔다 갔다 해. 그렇다고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야. 이런 애들은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기다가 다시 깨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급락을 줬으면요, 하락폭의 절반 이상 반등을 세게 준 놈이, 특히 절반 이상 온 놈들이요, 절반 정도를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쌍바닥을,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급하게 어제 어제로 끝날지, 내일, 오늘도 내려올지, 모레까지 내려올지 그건 모르지만,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 때 어떻게 세게 올라와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그 세게 올라온 놈 쪽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종목을.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다 빼버려야 돼요. 현금 빼놔야 돼요. 그놈들. 볼린저 밴드, 주봉상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올라가는 놈, 월봉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그죠? 그런 놈 위주로 압축해야 되고, 또 반등이 센 놈들,
반등 줄 때 센 종목군으로 종목을 압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30분 가서 볼까요? 대강 맞네.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반등을 주는데 어디까지 382 뭐 여기 언저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최소한 50. 야, 여기가 저항이긴 하네. 50 라인이. 그죠? 그 618 그 이상 급으로 강하게 반등을 줘야 내려오더라도 그죠? 내려오더라도 가능성이 있죠. 요거는 이제 뭐 반등도 가능해요. 보시면 분봉상에서 어때요? 지금 저도 안 봤는데 그러네. 20과 5일이 데드 반등 깼어요. 그죠? 반등 그죠? 여기가 또 깨졌어요. 1, 2, 3단. 여기서 쌍바닥을 주고 올라올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올지 나도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올라올 자리는 됐네요. 그럼 내일 반등 바로 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뭐라 해서 20일 30분 봉에서 241선은 1봉에서 21선이잖아. 맞나요? 그쵸? 왜? 60일이 뭐 보통 5일선을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좀 뭐 안 좋은 소식이면 안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면 또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저 어제 막 그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뭐가 불안하냐고. 저 미리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잖아. 눌러주면 뭐야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일단 겁먹지 말고 살아. 일단은 나중에 죽을지언정. 그죠? 그런데 오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는 또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연히 많이 최대한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종가상 돌파하는지 돌파한다? 그런데 연봉에서 막혀서 큰 거에서 막혔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밑으로 내려가요. 세게 내려가도 또 들어줘요. 그거 주봉에서 쌍봉 주로 올라오는 거 보면서 또 대응하고. 그렇죠. 일봉 다음에 주봉 보시고요. 주봉 다음에 월봉 보시고요. 요러고 나면은 올해가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사고요. 올라갈 때 이제 일봉이야. 지금 일봉으로 대응하는 거죠. 일봉에서 내려갈 때 5일선 아래로 내려갈 때 사도 돼요. 올라올 거야. 지금 이거죠. 이게 끝났어. 올라왔을 때 현금화를 많이 해놨어. 그러면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 5일은 20일이죠. 20일 밑으로 내려갔어요. 괜찮아. 20일 위로 올라올 거예요. 주봉에서 5일선 외봉이 돼요. 그쵸? 시장이 그러니까 내려가면 또 사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월봉이 5일선 아래로 내려가. 그럼 5일선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게 올해 끝나고 내년 초까지 가. 그죠? 그러면 요번에 만든 고점을 넘지 않아도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가면 팔고 또 월주봉에서 내려가면 사고 주봉에서 올라오면 팔고 또 월봉에서 내려가면 사고 월봉에서 올라오면 팔고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점을 잡고 낮추는 요런 모습에 시장 흐름이 올해는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으로는요. 물론 또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럴 때는 제가 또 다시 시황 설명을 방송을 켜서 유튜브에 올리겠죠. 근데 저희 수강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 아시겠죠? 조금 종목까지 설명해서 디테일하게는 올려놨으니까 그거 시간 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장 대응 잘 하셔서 손해 보지 마시고, 그죠? 손해 보지 마시고 사야 될 때 그리고 팔아야 될 때 좀 줄여야 될 때 사갖고 끌고 가야 될 때,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사가지고 마냥 끌고 간다. 그 전략은 지금 안 맥히는 위치다. 위치 자체가. 아시겠죠? 올라오면 팔아주고 또 쫙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밑에서 사서 또 올라오면 하시고 요런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